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헬리오시티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보유세 폭탄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 딜레마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 외에도 우리 강림호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소장님? 먼저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연휴였지. 네. 연휴여서 한 주 쉬었네요. 한 주만 불가피하게. 쉬었나? 한 주 쉬었어. 한 주 쉬었어요? 한 주 쉬었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왜? 보고 싶어서. 뜬금없이 막 던지네. 그렇게 그 정도는 던져줘야지. 네. 저도요. 근데 얼굴이 왜 빨개져? 왜 빨개져요, 어제 얼굴이? 먹은 술이 덜 깨서. 네. 명절 때 잘 보내셨어요? 그냥 나름 의미 있는 괜찮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했구나. 차가 되게 막혔잖아요. 아, 이번에 그래요? 지방에서 올라올 때 이제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음. 뵙고 올라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혀야 되는데 일주가 안 막히고 왔어. 어떻게? 일찍 조금 나섰더니 아. 하나도 안 막히고 와가지고 아. 처가집에 갔는데 TV에서는 뭐 역대급으로 막힌다 그러는데 저는 평소보다 보통 가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리는 길이고 명절 때 올라올 때 막히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 20분 그 정도만에 왔거든요. 근데 막 막힌다 그러니까 뭔가 좀 꽁으로 얻어먹은 그런 명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차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쌩 고생을 해야 정도 들고 그러는 건데. 아니야. 저는 이번 추석 때, 이번 구정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기였어요. 왜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안 편찮으셔가지고, 아이고. 네, 응급실 가고 뭐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생하셨네요.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근데 오랜만에 병원에서도 자보고 했었는데 다행히 뭐 큰 저희가 없이 잘 마무리됐어요. 다 퇴원 다 하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경각심도 느끼시고 하셔서 더 평상시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쇼크가 좀 와야 돼, 그죠? 아니야. 그 무탈하게 큰 이슈 없이 평온하게 잘 이렇게 사시는 게 복이야. 아, 그래요? 네. 대박을 바라지 않아. 그냥 서서하게 큰 큰 돈을 바라지 않는, 유행을 바라지 않으니 그냥 이 삶이 유지되기만 하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정 명절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중개업소 무덤 헬리오시티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난 단체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8호선 송파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2년 전에는 4,130만 원이었대요. 월세가 월세. 사무실 월세가. 그렇죠. 부동산 한 사무실 월세. 12평 정도 되는 게. 근데 이제 지금은 1억에 300이래요. 네, 엄청 올랐죠. 2배 이상 2배 오른 이상 거예요. 올랐네요. 네. 그냥 부가세랑 뭐 이것저것 하면 거의 한 350에서 400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월세만. 문제는 이제 거래하고 중개 보수 두 가지 문제가 다 터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나친 경쟁, 중개업소가 워낙에 많아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정액제를 제시하는 부동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일부 입주자 카페에서 중개보수를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담합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명단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명단이 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위례, 뭐 잠실 이쪽으로 명단이 다 돌면서 뭐 헬리오시티 거래를 굳이 헬리오시티 없어도 안 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13 대책 때 실거래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특공제 감면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서 거래가 되어야 되는 물건들이, 매물들이 전부 다 입주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 마지막 얘기가 되게 음. 재밌었는데 네. 재밌다는 표현이 좀 조심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이 기사 저도 봤거든요. 네. 4,000세대 정도 전체 9,510세대인데 네. 그 중에서 행복 임대 아파트 물량 빼면 한 8,000개 정도 봐서 그 중에 절반 정도인 4,000개 정도를 임대,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보통 아파트 입주하면 절반은 실소유자 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 정도 물량 정도 봐서 8,000개의 절반이 4,000개 정도를 매물로 봤는데 그 중에서 1,000개가 이게 거주 요건이 붙으면서 원래 2년 전세 놓고 이제 2년 있다 보유 2년 있다 팔아야지 이러던 물건들이 입주로 돌아섰다. 실입주로 돌아섰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물건이 3,000개 갖고 부동산 300개가 나눠 먹어야 되는 싸움이니까. 네.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당 네. 10개 택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 그렇게 10개 계산하는구나. 뭐 기사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욕 많이 먹었어요. 이 기사가 나오고 전세 하나 쓰면 월세 뭐 전세 하나 쓰면 수수료 480씩 해서 뭐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랬나? 네네. 예, 그랬는데 수수료 100만 원 정액 이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수수료 좀 못 받는다 하니까 야, 전세 하나 쓰고 1,000만 원 받는다는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덧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계산해 보면 뭐 개당 1, 200, 2, 300 수수료 가면 부동산 하나당 10개씩 쓰면 300개 부동산이 10개씩 쓰면 3,000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10개 예를 들어 수수료를 4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반타만 쳐서 네. 그러면 10개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입주장을 적어도 보통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도 준비하셨을 텐데 4천만 원 매출 가지고 1년 월세 아까 지금 300 월세 300 월세 월세도 안 내면은 돼, 월세가 안 되는 거지. 월세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지. 완전 망한 거지. 그 사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장은 네. 보면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요새 사실 장이 안 좋아서 입주하면 네네. 그래도 전월세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거다 생각해서 보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전에 못했죠. 우리 맞아요. 그 얘기 헬로시티 얘기할 때 부동산 400개 정도 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3, 400개, 예, 300개인지 400개인지 300개였던 것 같아요. 진짜 개수 그렇게 많아지면 개수가 늘어나면 진짜 이거 힘들죠. 네. 강동구는 어떨라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토픽을 생각했었던 건 뭔 생각을 했냐면 네. 이게 중개보수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 중개보수는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실정이 이런데 중개보수를 깎으려고만 한다. 근데 소비자들은 또 한 것도 없는데 중개보수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놈의 그 뭐 협의, 조정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악법 때문에 생기는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책임져야죠. 그죠?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놔서 맨날 수수료 갖고 협의하라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부동산 거래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 박질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개보수 그냥 고정료율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딱 정해진 지금 금액으로. 사실 오늘 우리 준비한 기사에는 없지만 그 얘기도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엊그저께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네네. 고가 주택이 많이 늘었는데 9억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요율이 지금 이제 그렇죠. 세죠. 협의잖아요. 9% 네. 0.2에서 0.9 사이에서 협의인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율을 낮추는 형태의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원래 그러다 0.4에서 5로 그렇죠. 줄었잖아요. 줄었죠. 그래서 그렇게 낮추는 형태의 지금 입법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은 근거 없는 얘기다. 근거 없대요? 네,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공식적인 정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생각인 뭔가 거죠. 또 그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찔러 보는 거지. 일단 어떻게 간 반응 보고, 어떻게 나오나. 간 보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오피스텔
수수료 얘기 나올 때도 사실 그랬어요. 오피스텔 그랬어. 수수료 인하 나오고 오피스텔 음. 부동산들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럼 예, 지금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서 오피스텔 중개업소들 많이 닫았죠. 문 많이 닫고 그랬지. 뭐 필요하면 수수료를 조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문제는 수수료 관련돼서 매일 분쟁이 발생하고 감정이 상하고 쌈박질하고 법원으로 가고 하는 일들은 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차라리 이게 밥그릇의 문제라서 밥그릇의 문제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의 네. 어떤 그 소득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 의견 사실 의견도 없어. 의견도 없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뭐 소득을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어떤 받을 수 있게끔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당연히 있으면 좋을 거고 또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반대도 충분히 또 들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 더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집을 뭐 부동산을 임장 활동을 뭐 해서 수십 번을 해줘도 계약을 못 쓰면 그것으로 노력이다. 물거품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유지할 거면 얘기 나오는 게 집 한 번 보여줄 때마다 돈을 받아야 한다. 실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하루 작살난대요. 그렇지. 예, 임장 활동하고 갔다 오면 그러면은 계약이 안 나오면 그 보상은 누가 해주죠? 그 만약에 그런 실비 정산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지금도 실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만약에 계약을 해야 실비 계약하지 청구를 할 수 있죠. 않고 실비 청구를 중간에 할 수 있게끔 뭐 제도가 바뀌잖아. 그럼 중개업 시장 완전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쪽에다만 의뢰를 하면서 기존에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개념의 중개업자분들이 엄청나게 경쟁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경쟁력을 키우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만들면 아니지, 되고. 결국 홍보 싸움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홍보 싸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집을 한 번 보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도 한 번 보는데 얼마 낼래? 얼마 드릴게요. 저희는 공짜 받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다 안 받는 형태로 결국은 가거나 아니면 받는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얼마로 받을게요. 뭐 예를 들어 그걸 갖다가 금액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자본을 갖고 있는 중개법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본력을 무기로 우리는 중개 집 하나 보는데 몇만 원이면 됩니다. 또는 뭐 이제 그런 데들이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또 재편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유지해 드리는 부분이나 참 제도가 쉬운.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없어. 나오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중개부부터 고정료율제 하면 그냥 편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고정료일제. 네. 근데 아마 이거 안 해줄 걸. 왜? 예전 고정료일제 해달라는 요구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야? 아니 공짜로도 할 수 있는 중개를 왜냐하면 이 법에서 유도하고 있는 바는 얼마를 받아라가 아니라 자율에 따라서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율을 좀 낮추고 무조건 주면 되지 뭘. 근데 그게 또 저는 이것도 현실성이 그렇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고정요율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 동네 같은 경우는 먹고 살만하죠. 가액이 비싼 데는 고정요율을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권에 대한 가격이 높으니까. 근데
가액이 낮은 지역들 지방이나 또는 뭐 임대차, 월세 임대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정료율로 가면 하는 가액 업무 자체는 왜? 되게 약하지. 고정요율제라고 얘기하는 게 금액대별 교정요율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액이 낮은 데는 요율은 요율을 높아야지. 높게 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협의잘 떼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거래건에 대한 평균적인 중개 보수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높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상이몽이야. 그렇게 그러게 보면. 말이에요. 예. 뭐 중개업소에서는 예를 들어 저가 중개 수수료가 보수가 박한 거는 요율을 높여가지고 고정요율을 해주고 네. 비싼 애는 좀 요율을 낮춰서라도 해서 고정요율을 해주자 이런 의미라고 본다고 하면 입법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고정요율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결국 풀기 참 어려운 이게 부분이에요. 밥그릇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건 근데 맞아. 솔직히 헬리오시티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지. 1억에 300만 원 월세 줄게요, 권리금 줄게요라고 들어간 거는 그분들께서 시장 판단을 가서 잘못한 거다? 입주장을 하면 먹을 게 있다라고 해서 월세를 보증금 2배, 월세 2배로 올려서 간 거잖아요. 근데 네. 막상 예상만큼 기대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실패지. 예, 이거를 무리하게 끌고 와서 중개보수료가 싸니까 망한 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네. 뭐 별개의 문제를 하나로 묶었군요, 제가. 네. 자, 헬리오시티가 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좀 안 좋게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던진 얘기였는데 무겁게 대화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다큐를 찍었네요. 제 탓입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헬리오시티 적체된 물건도 좀 빨리빨리 나가고 중개업소도 좀 재편되고 어차피 뭐 입주장 끝나면 한번 이렇게 물갈이 해야 돼요. 네, 재편도 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분 좋은 마무리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